네. 자, 우리가 앞 시간에 이렇게 급여 자료 입력을 해봤습니다. 수행과제 풀이를 보시게 되면은 급여 자료의 입력은 수당 등록과 공제 등록, 특히 수당 공제 중에서도 바로 요 수당 등록 부분, 요게 시험에서 많이 이슈가 된다 하는 거 알고 계시고요. 자, 급여 자료 입력은 우리가 요대로 아까 확인해 가면서 1월 데이터를 입력을 해 가지고 쭉 6월까지 복사를 했고 6월에는 이진섭 씨를 추가로 입력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8월 급여까지 계속 복사를 또 했죠. 그러다가 8월 달에는 성동일 씨의 사원 등록에 가서 성동일 씨의 퇴사 일자를 우리가 입력을 했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상단에 있는 중도 퇴사자 정산을 클릭을 해서 이와 같이 정산을 했는데 납부한 세액 모두를 우리가 환급해주는 정산을 했죠. 그것이 성동일씨 8월 급여에 반영이 됐고요. 그리고 12월 급여는 상여금을 추가로 입력하는 부분이 되겠고 거기에 따라서 소득세 계산이 다시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12월에 상여금 집어넣고서 소득세 계산하는 결과를 확인을 못했는데 지금 한번 확인해 보죠. 아까 우리 입력했던 화면, 지난 시간에 입력했던 화면 남아 있으니까 김현철은 79750원에 79700. 네. 뭐 지금 저는 맞습니다만 아까 이제 최승현님 같은 경우 틀렸기 때문에 여기서도 지금 차이가 있을 것 같고요. 네, 해결했어요. 아, 어떻게 해결이 되셨을까요? 이게 소득세, 지방세가 네. 문제가 있다고 하면 네. 기초 데이터가 잘못 들어간 거거든요. 사원 등록에서. 거기서 뭐가 잘못됐었어요? 맨 밑에 예. 그 6번에 7번에 형제자매 있잖아요. 아, 예, 예. 얘가 장애인, 이분이 장애인인데 이게 프로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얘에 대한 할인 그 소득공제 장애인에 대한 200만 원 적용을 하면 소득세 주민세도 변동사항이 있을 건데 그것 때문에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네. 그래서 그거 하고서 1월부터 다시 다 업데이트해서 지금 현재는 맞아요. 네. 그리고 이제 참고로 최승현님의 마이크가 오늘 좀 이상한 증상이 보이네요. 저희 거 마이크가 이상해요? 예. 그 마이크 쪽에 어떤 다른 평소에 없었던 그 뒷잡음이 좀 있는데요. 그래요? 이제 깨끗합니다. 방금 났어요. 괜찮아요? 예. 이제는? 예, 지금 괜찮습니다. 지금 방금 났습니다, 또. 네. 네. 예, 평소에 그런 소리가 안 났었는데 오늘은 조금 뒤에 이제 좀 잡음이 좀 들렸다는 거 참고하시고 노현주 씨도 보니까 맞았습니다. 106210에 이진섭 씨도 클릭해서 확인해 보면 12,810원에 네, 1280원 동일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난 시간에 급여 자료 입력을 다 마무리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우리가 급여 자료를 입력을 했으면 그 원천 징수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건강보험료는 건강보험관리공단이 납부를 해야 할 것이고 고용보험료 또 산재보험료 이런 것들은 근로복지공단에 또 납부를 해야 될 것이고 소득세하고 소득세는 세무서에 지방소득세는 그 지방자치단체에 우리가 납부를 하잖아요. 그래서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라는 거에서는요
소득세 부분만 집계해가지고 관할 세무서에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를 해야 하는 중요한 서류입니다.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 그러니까 급여 담당자는 급여를 지급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급여 지급하고 나서 그 다음 달에 원천징수한 세액을 납부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방소득세 말고 소득세 부분만을 우리가 이렇게 원천징수했다라는 이행상황 신고서라는 걸 작성해서 납부해 줘야 되겠습니다. 자, 필요지식. 소득세법 제127조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 대상소득을 지급하는 거주자 또는 법인세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법인의 원천징수 납부세액 유무와 관계없이 원천징수 월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자, 소득세법에 따라서 원천징수한 것도 있고요. 법인세법 73조의 규정에 의해서 법인세 원천징수한 것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종합소득세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소득들이 또 그 외에도 있죠. 그래서 원천징수 납부 세액 유무와 관계없이 원천징수한 것이 있으면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해야 되고요. 납부세액은 납부해 주시면 됩니다. 자, 수행과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8월분 급여자료, 중도정산자료를 이용하여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작성을 수행하시오. 메뉴가 어디 있느냐 하면은요, 인사급여에 가시면은 근로소득관리 맨 밑에 있는 요 메뉴입니다.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이건 작성하는 게 하나도 어렵지가 않아요. 자, 클릭하시고 조회만 해주시면 됩니다. 8월 걸 작성해보자 그랬죠? 8월 거. 그러니까 자, 3일전자는 귀속기간이 8월이다. 8월부터 8월로 귀속기간을 입력해보세요. 그 옆에 기간을 또 한 번 입력하는데요. 그 옆에 있는 기간은 지급기간입니다. 귀속기간이라는 것은 급여가 몇 월 달 급여냐 하는 얘기고, 지급기간이라는 것은 그 달의 급여를 그 달에 지급했으면 똑같이 입력하면 되고, 다음 달에 지급하는 회사도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9월을 입력해 주는 거예요. 자, 3일전자는 매달 25일날 당월에 급여를 지급하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지급기간은 8월이 되겠습니다. 귀속기간과 같다. 8월부터 8월. 신고에는 정기신고도 있고 정기수정신고, 기한 후 신고, 기한 후 수정신고도 있습니다. 자, 우리 정기신고로 조회를 해보겠습니다. 네, 양식은 꽤 복잡해 보이는데요. 근로소득에 대한 부분은 여기에 있습니다. 간이과세자, 간이세율표에 의해서 4명, 총 지급액과 소득세. 중도 퇴사자 1명, 총 지급액과 소득세. 그래서 두 개를 합쳐서 3일전자는 8월에는 원천징수 세액을 납부할 것은 없고 이행사항 신고서는 제출하되 납부할 세액은 없는 겁니다. 환급을 받아야 되는데 이번 달에 환급을 받으려면 이 금액을 그대로 여기다 입력해 주면 되고, 뭐 이번 달에
환급 받았다가 다음 달에 또 내고 또 한 달만 있으면 또 납부세액이 발생할 텐데, 그래서 그냥 환급을 안 받고 이거를 차월, 2월 환급액으로 가지고 있다가 9월 달에 납부할 세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서 이만큼을 빼고 납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대개 회사들이 그렇게 처리해요. 자, 왼쪽에 있는 것도 좀 보겠습니다. 근로소득, 퇴직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연금소득, 법인세, 원천징수. 다양한 원천징수 내용들이 있죠. 이자소득, 배당소득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자소득을 지급하면서 원천징수했다. 여기에 집계가 될 거고요. 기타소득을 원천징수했다. 그러면 여기에 집계가 될 거고요. 사업소득을 원천징수한 게 있다. 그러면 여기에 집계가 됩니다. 그래서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는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만 제출하는 회사도 있지만 다른 소득에 대해서도 원천징수한 내역이 있으면 같은 신고가 일어나는 거예요. 같이. 자, 그래서 시험에서는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를 작성하라 그러면 이와 같이 조회한 다음에 저장 눌러주시면 되고요. 뭐 우리는 지금 시험이 아니니까 수행 결과만 한번 책하고 비교해 보세요. 똑같습니다. 그리고 책을 보니까 여기 있는 총 지급액에 대한 보충 설명이 있는데요. 팁, 총 지급에 대한, 여기 팁에 있군요. 자, 요 수행 팁을 조성희 씨가 한번 읽어 주실까요? 수행 팁. 총 지급액 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14조 제1항 제2호의 2, 2호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하여야 한다. 비과세직대 자가운전보조금 등. 중도 퇴사자 자료가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에 반영되지 않을 경우 연말정산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메뉴 상단부 중도를 클릭하여 중도 퇴사자를 불러와 연말정산 프로세스를 진행하면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에 정산 내역이 반영된다. 네. 우리는 지금 중도 퇴사자 자료가 잘 넘어왔습니다. 성동일 씨. 네, 그리고 이제 여기 총 지급액란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214조 1항이라는 내용이 이 비과세 식대를 얘기하는 거고요. 1항 2호의 2가, 그 다음에 2호의 3은 자가운전 보조금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비과세 식대하고 자가운전 보조금은 우리가 여기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의 대상이 안 돼요. 이걸 한번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게 빠졌다는 얘기예요. 왜 차이가 나는지를 고민하지 마셔라 하는 얘기입니다. 비과세 식대와 비과세 자가운전 보조금은 총 지급액에는 제외된다. 그거 우리 이미 알고 있는 거죠. 우리가 총 급여에서도 비과세는 빼고 계산한다고 그랬죠? 네. 분리과세와 비과세가 빠지는 거예요. 총 급여액이라고 하는 거에서도. 그래서 총 지급액에서도 그게 빠집니다. 그게 빠진다는 그 표시가 이걸 한번 보여드릴까요? 급여자료 입력에서 우리가 그 수당 등록을 제가 보여드리면 여기 클릭을 해놓고 한번 수당 등록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비과세 감면 설정에 보면은
지급 명세, 제출, 미제출 이런 게 있잖아요. 연장 근로는 제출 대상이 돼요. 그런데 식대는 미제출, 자가운전 미제출, 육아, 산전육아 미제출. 그래서 여기 미제출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요게 원천이수 이행사항 신고서에서 총 금액에서 제외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에서 자동으로 제외를 시켜주니까 우리는 나중에 급여 대장하고 이렇게 비교했을 때 왜 이게 안 맞나 하고 고민에 빠질 수가 있는데 그걸 빼고 맞춰보면 맞게 된다 하는 얘기죠. 자, 수행 팁 이해되셨으리라고 봅니다. 자, 다음은 영업 일용직 사원의 등록과 급여자료 입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용직 사원의 요 소득세 계산 구조 여러분 꼭 알아두셔야 돼요. 프로그램에서는 자동으로 계산을 합니다만은 이론 문제로 출제가 많이 됩니다. 우리가 일용직 사원 등록할 때 뭐 부서가 있으면 부서를 등록할 수도 있고요. 이 급여 형태를 잘 해줘야 되는데 시급이냐 1급이냐 구분을 해줘야 되고요. 그러면 만약에 일용직이라고 하면은 매일 지급 방식이냐 일정 기간 단위 지급 방식이냐 이것도 사원 등록할 때 잘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매일 지급하는 방식을 선택하게 되면은요 매일매일 그 소득세를 산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득세가 만약에 1,000원 미만으로 나오면 소액 부징수 처음 나왔어요. 소액 부징수는 무슨 말이냐? 소득세 1,000원 미만은 소득세를 산출하지 않겠다. 즉 징수하지 않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 지급 방식을 선택하게 되면은 소액 부징수가 적용됩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에. 그런데 일정 기간 단위는요. 일정 기간 단위 지급은 같은 소액이지만 산출이 됩니다. 납부해야 되죠. 요 차이점 알아두시고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는 일용근로자도 똑같이 근로소득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수행과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산부 일용직사원 신민경 1급은 20만원 12월 근무일수에 대하여 12월 15일에 임금을 지급하고자 한다. 그러면 12월에 근무일수가 며칠이 있는데 12월 15일 날 한꺼번에 일괄해서 지급하는 지급 방식을 택한 거예요. 매일 지급이 아니죠. 일용직 급여 자료 입력에 등록하여 소득세 산출하고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 작성을 해라. 자, 이 사람의 4번은 7001번이고요. 주민번호가 이렇게 되고 입사 날짜는 12월 1일, 주소 생략. 근무기간은 12월 1일부터 12월 15일. 예, 사회보험 중 고용보험은 원천징수를 한다. 자, 이걸 근거로 해서 사원 등록과 급여자료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디로 가시느냐? 인사급여에 가시면 여기 있죠? 일용직 사원 등록 클릭합니다.
그러셔가지고 국민연금 보험료 개정 안내 창이 나왔어요. 네, 확인 눌러주시고 코드부터 입력하겠습니다. 일용직 사원 등록 7001번 신민경 내국인 주민번호 850-327 200009 입사 날짜 2022년 12월 1일이었죠. 퇴사 날짜 비워두시고 엔터로 내려가고 주소는 생략한다고 그랬으니까 엔터로 지나가고 전화번호 안 주었으니까 지나가고 이메일도 안 주었으니까 지나가고 은행 계좌번호도 안 주었으니까 지나가고 부서도 어딘지 모르니까 지나가고 국적 한국 거주국은 거주자 대한민국 퇴직금 적용 부 단기 예술인 여부 모르겠다 부 모르는 게 아니고 자 이제 밑에 급여사항 등록합니다. 아래에서 매일 지급이 아니고 일정 단위 지급이니까 밑에 보시면 일정 단위 지급은 1번이다 그러죠. 여기다 1 입력해야 돼요. 정상급여가 일당이 얼마냐 하는 거죠. 얼마였습니까? 아까 20만원 1급이 일당이에요. 1급 여기 14번에다 20만원 입력하면 되겠네요. 1급직 시급직이 아니죠. 1급직 연장급여 없어요. 연장급여 방식 1급직 국민연금 1당 영원 1지급 건강보험 1당 영원 1지급 요양보험 부 고용보험률 여 네, 고용보험은 여로 해주시고 예, 보험률은요 거기 있는 값 그대로 두십시오. 0.8% 지급 방식은 1지급 개정 과목을 우리가 바꿔줘야 되는데 자 지금 이 사람이 어느 부서에 온 사람이냐면 생산부에 들어온 사람입니다. 생산부 아까 저 부서에 생산부 있었나요? 없죠 부서 이름이. 예. 자 그렇지만 아까 문제에서 생산부라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임금을 600번 때 쓰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500번 때 잡급으로 하세요. 500번 때 잡급. 자 물음표 단수 눌러서 잡급 검색해 보시면 500번 때 있어요. 생산직은 제조 원가에 들어가야 되니까 500번대입니다. 그리고 일용직은 개정 과목을 잡급을 쓰세요. 영업부는 800번대, 생산부는 500번대, 영업부는 805번, 생산부는 507번 쓰면 되겠네요. 우리는 신민경 씨는 507번입니다. 네, 나머지 사용 여부는 여로 해주시고 자 그러면은 이제 사원 등록은 끝났어요. 급여 자료 입력을 하겠습니다. 일용직 급여 입력 여기서 합니다. 바로 옆에 탭에 있어요. 자, 이 사람이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근무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귀속 연월일을 12월로 해주시고 지급도 12월에 했죠. 지급 연월도 12월. 부서는 모르니까 엔터. 그러면 여기 신민경 나왔잖아요. 자, 제가 잘 이해한 건지 신민경을 여기 근무한 날짜를 마우스로 클릭하면 여기 X가 동그라미가 돼요. 1일 날부터 15일까지 X를 눌러주세요. 이게 동그라미가 되죠? 네, 15일까지만. 그러면 정상급여가 300만원이 나오죠. 하루에 20만원씩. 고용보험료 8% 계산해가지고 24,000원. 소득세는 일용직 근로자의 소득세 계산 방식 여러분 아시죠? 그 방식으로 계산해서 2250원. 지방소득세는 1950원. 그래서 300만원에서 소득세, 지방소득세, 고용보험을 빼면 295만 3,800원을 지급해 주는 것이죠.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네, 교재하고 똑같죠. 우리가 근무란을 클릭하면 동그라미가 되고요. 다시 클릭하면 거기가 X가 됩니다. 동그라미 됐다, X가 됐다. 그렇게 될 거고요. 자,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12월 거를 작성하라 그랬네요. 자, 작성해 보겠습니다.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가셔가지고 귀속기간 12월 지급기간도 12월 정기신고해서 엔터하면 이렇게 작성이 되죠. (12월달) 간이세액표에서 일반 근로자 3명, 일용 근로자 1명, 납부해야 될 소득세 93만 6,320원이 나옵니다. 똑같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수업 내용은요. 사원 등록과 부양가족 등록, 그리고 수당 공제 등록과 급여자료 입력, 원천징수에 대한 이행상황 신고서 작성하는 거, 여기까지를 우리가 실습했습니다.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근로소득에서 실습할 건 이제 하나 더 남았는데 그게 마지막 실습입니다. 연말정산이 되겠습니다. 그 연말정산에 대한 실습은 우리 교재에 297페이지부터 있는데요. 네, 이번 시간은 이제 시간이 됐으니까 내일 해야 되겠죠? 내일. 자, 여러분의 질문 있으면 질문 받고 오늘 마무리하려고 합니다.